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이대로 가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소득 수준 차가 크고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지 않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개 종단 종교인들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이운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음방송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본부장 이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몸담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1995년에 직접 설립한 법인이고요.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불교계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해서 국민복지 지원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 홍보를 통해서 문화복지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전국 산하 18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난치병 환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국내외 재난재해 구호 활동, 또 사회복지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미래복지 포럼 개최,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종교의 존재 이유는 그 자비심을 세상에 베풀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인데 이웃 종교와의 협력 활동도 그동안 좀 많이 해오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외 재난재해 구호 활동 현장에 가면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속해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종교인분들도 또 신자분들도 만나서 함께 협력하고 현지의 재난, 재해 현장에 대한 구호 활동도 펼친 경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재난들은 더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종교 협력에 있어서도 많이 또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그 본부장님과 함께 저출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을 했고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노인을 돌보는 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종교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서 우리 재단에서도 관련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지방에선 이미 우리 아기 관련된 시설들이 노인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바뀌고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점차 이렇게 심해져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렇게 앞으로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각계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이 저출산의 원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 또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실제 당사자분들의 의견과 거의 유사한데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또 빠질 수 없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담 증가 등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불어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그런 인식의 확산과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면서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춘 남녀들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현실, 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초래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문제나 뭐 빈부격차의 문제, 또 주거 안정의 문제 이런 것은 뭐 정부나 우리 사회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종교계에선 이 정신적인 문제나 또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또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불교에서 보는 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결혼은 사실 단순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넘어서 자비와 또 사랑, 신뢰와 협력,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부부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정은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부부와 자녀 간의 사랑과 이해는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상호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또한 결혼과 가정은 불교적으로 보면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가정 내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출발점이 가정이고 예, 그 부부의 인연으로 이제 자녀의 삶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연을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참 중요한 것이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도 참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좀 비결이 있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가정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고 그러하게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여 가족 간의 분노나 불만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깊게 심호흡을 하고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화를 다스리는 것, 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살다 보니 때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잠시 멈춰서 조용히 생각하고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여러 문제들이나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부부간의 마음 공부부터 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이를 낳는다는 거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실제 저도 출산을 하고 보니 그 아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다시 상기시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이를 낳는다는 건 가족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부모에게 깊은 정서적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요.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가치와 관점을 가지게 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하게 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어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함께 잘 해결해 보고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사찰에서 만남 테프 스테이를 통한 나는 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예,
지난해 우리 신청자분들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서 올해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횟수도 늘리고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어찌 보면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재단이 좀 더 확대 운영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보고 나는 절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춘 남녀들의 이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전국 사찰에서 많은 사찰에서 그 템플스테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나는 절로는 몇 군데서나 해요? 지금 현재는 저희 재단에서 가장 적합한 사찰을 컨택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종단의 기구인 한국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과 MOU를 통해서 전국에 좀 더 거점 사찰에서 진행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아마 전국 사찰 최소 5곳 이상에서 이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운 시기인데 사찰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준다면 조금 더 신뢰가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실제 나는 절로 참가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스님이 또 절에서 하는 이런 소개팅이다 보니까 더 신뢰가 가고 안정감이 있다. 또 참여자들이 왠지 더 착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고 좋은 분들일 것 같다는 기대감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불자분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교와 좀 친숙한 분들이 또 많이 또 올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 나는 절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총 37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가 있지만 사실 초반에는요, 이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서 직원들을 참여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예. 저도 친구들을 참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 주셨듯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고 다시 팬데믹 상황이 종결되어 가면서 일반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사업명을 만남 템플스테이에서 나는 절로라고 리뉴얼을 한 이후에 작년 연말 나는 절로 조계사 편에서는요 20명 모집에 3,000명이 3,000명이요? 했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초 봄에 진행했던 나는 절로 전등사 편에는 20명 모집에 340명이 접수해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을 20대와 30대 초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40대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많으시고요. 그럼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올해 40대 만남 템플스테이를 1회 꼭 진행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네. 오는 6월 15일에는 나는 절로 한국문화연수원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또 장소는 숲과 계곡 사이에 천하의 명당의 자리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 공주에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현재 관련 내용이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불자분들만 참여하거나 불자분들이 신청하시지 않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친숙해서 불자분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네. 저희는 종교 무관하고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서로 또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묘장 스님 인터뷰 했을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이 지원 동기를 좀 자세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지원 동기 당연히 중요하고 뭐 조건을 네네.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되기 위한 중요한 꿀팁을 저도 좀 드리자면 참가 신청란이 있거든요. 네. 직업을 기재하는欄과 자기소개란에 또 사진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 신청 동기란에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간절함을 일단 정말 실질적으로 잘 어필하셔야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맺고 또 가정을 이루는 아주 큰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불교편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결혼이나 출산은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고 그러하기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간절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느지막한 결혼과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뜻이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결혼과 출산의 경험, 행복감을 느껴보셔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혼한 분의 조언이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한번 그렇게 용기 있게 결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4개종단 특집 인터뷰,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운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